자, 그럼 머니 클래스 시작합니다. 오늘의 키워드 먼저 보시죠. 신한울 1호기 가동, 올겨울 전력난 해결되나? 지난주에요. 경북 울진에 새로 만들어진 원자력 발전소 신한울 1호기가 착공 12년 만에 가동을 시작했습니다. 탈원전, 친원전, 이 원전은 늘 찬반이 팽팽한 이슈죠. 그런데 최근에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에 석탄과 천연가스 등 에너지 가격이 급등하면서 이 원전에 대한 관심이 다시 높아지고 있습니다. 때마침 가동을 시작한 신한울 1호기. 당장 이번 겨울 전력난에 어느 정도 도움이 될지, 또 내 전기 요금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지 궁금한데요. 오늘의 키워드 신한울 1호기 가동, 올겨울 전력난에 해결되나? 가지고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원전 전문가 정동욱 중앙대 에너지시스템 공학부 교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른 아침에 감사합니다. 네. 먼저 지난주에 가동을 시작한 신한울 1호기 간단하게 뭔지 좀 설명 좀 해주세요. 네, 신한울 1호기는요. 현재 세계에서 건설되고 있는 원전 중에서 가장 최신의 원전을 볼 수 있는 제3세대 원전 중에 하나입니다. 네. 국제적인 브랜드로는 APR 1400이라 부르고요. 우리나라에서는 세 번째로 준공됐고 세계적으로 보게 되면 UAE 수출을 포함해서 5번째 원전이 되겠습니다. 특히 신한울 1호기가 중요한 것은요. 우리나라가 이제 UAE에 원전 수출할 때까지도 기술 자료를 못했던 게 세 개였습니다. 원자로 냉각제 펌프라는 것, 그다음에 원자로 계측 제어 설비 MMIS라 부르는데요. 그다음에 원자력 발전소 안전성을 갖다가 검증하는 전산 분석 코드 뭐 이런 게 있었습니다. 근데 이 세 가지를 갖다 완전히 국산해 가지고 적용한 것이 신한울 1호기라서 그 의미는 대단히 크고 우리나라의 기술력을 다시 한번 증명해 보인 것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사실 뭐 말씀하신 게 조금 복잡하긴 하지만 어쨌든 뭐 우리 국산화하기 어려웠던 세 가지 기술이 이번에 국산화가 됐다. 굉장히 중요한 그 계기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여름의 무더위, 겨울에는 맹추위, 이때마다 뉴스에서 항상 전력난 심각하다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이번에 신한울 1호기가 이 전력난 해소에 좀 어느 정도 도움이 될까요? 상당히 기여를 할 거로 봅니다. 요번에 이제 겨울철에 특히 난방 때문에 이제 겨울철 피크가 대략 한 94기가와트 언저리에서 형성될 거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1.4기가와트거든요. 신한울 1호기가. 그렇다면은 전체 피크의 한 1.5% 되는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공급 예비율입니다. 이 전력이라는 것은 공급과 수요가 딱 맞아야 되거든요. 근데 수요는 항상 변하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주기 위해서 공급 예비력을 가져야 됩니다. 그 공급 예비력을 보통 한 10% 정도를 권유해요. 그럼 네. 9.4기가와트를 가져야 되는데 예비율로서 1.4기가와트면은 그거에 한 15% 되는 것이죠. 여기 보면 공급 예비율 15%. 맞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신한울 1호기 때문에 아마 이번 겨울철 피크 걱정은 안 하셔도 될 겁니다. 아, 그렇군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좀 든든하게 뭐 볼 수 있다라고 할 수 있는데, 근데 올해 전기요금이 2번이 올랐어요. 근데 내년 초에 또 오를 거라는 소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또 이게 한전이 수익이 좋아야 되는데 이번에 올해 적자 30조 원일 거라는 예측도 나오고, 그래서 뭐 전기료를 올릴 수밖에 없다 뭐 이런 말도 나오는데, 이번에 새 원전 가동이 되면 이 당장 내 주머니에서 나가는 이 돈, 그러니까 전기요금 인상도 조금 뭐 잦아들게 하는 막아주는 효과가 있을까요? 그럼요. 전기요금 인상 지금 우리 당면한 과제 중에 하나입니다. 네. 그런데 전기요금이 올라간 거는 사실은 이제 연료 수급, 연료 가격이 많이 올라서 그렇거든요. 특히 LNG 같은 가격이 많이 올랐어요. 네. 현재 11월 달 그 평균적인 LNG에서 가스발전소 나오는 전력 생산 요금을 보니까 대략 한 킬로와트 시당 294원대예요. 네. 그다음에 녹색이죠. 네. 녹색입니다. 두 번째가 이제 재생에너지인데 신재생에너지는 259원. 네. 그다음에가 이제 177원은 석탄. 근데 제일 밑에 있는 것이 파란색이 49원이 원자력 발전이에요. 그러니까 엄청나죠. 거의 한 5배 정도 차이가 납니다. 네. 그래서 LNG 가스 발전을 갖다가 원자력으로 신한울 1호기로 대체하게 되면은 대략 하루에 한 50여억 원 정도의 재무 개선할 수가 있어요. 연간으로 따지게 되면은 적자 보던 걸 1.8조 개선하고 흑자를 갖다가 한 7천억 원 해가지고 전체적으로 봐가지고 2.5조 원의 개선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엄청난 경영 개선을 할 수 있어가지고 전기요금 압박도 좀 줄어들 걸로, 인상 압박도 좀 줄어들 걸로 봅니다. 네. 다만 한 가지 단서는 뭐냐면은 전기요금 항상 변하거든요. 왜냐하면 이제 연료 단가 때문에. 그렇지만은 이제 11월 이 정산 단가를 기준으로 할 때는 그 정도 효과가 있어서 내년도 우리나라 전기요금 압박 상승 압박에 대해서 상당한 완화 효과를 줄 것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시청자 입장에서는, 소비자 입장에서는 좀 그런 부분이 기대가 되기 때문에 어느 정도 효과가 있을 것이다라는 전망 내주셨습니다.
근데 이제 이게 원전은 찬반 이슈가 항상 있는데 좀 상황을 보면 글로벌한 상황을 보면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침공하고 나서 러시아 에너지 위기다라는 말이 나오면서 뭐 우리나라도 뭐 그렇지만 국제적으로도 그러면 탈원전에서 좀 다시 원전을 생각해보자라는 기조로 바뀌는 것 같더라고요. 뭐 이런 분위기는 좀 어떻게 봐야 될까요? 다시 주목받고 있는 원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세계적인 에너지로의 트렌드는요, 네. 두 가지가 요소입니다. 하나가 탄소 중립이고요. 네. 그다음에 이번에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발생한 것이 에너지 안보거든요. 예. 근데 이 두 가지 이슈를 다 풀 수 있는 것은 사실은 재생과 원자력밖에 없어요. 근데 재생은 항상 변동성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안정적으로 전기를 공급할 수 있는 원자력이 필요합니다. 그것이 세계적으로 원전이 다시 주목받는 이유입니다. 네. 예를 들게 되면은 탈원전의 대표적 국가는 독일이거든요. 네. 근데 독일이 사실 올해 말까지 원전을 완전히 폐쇄하기로 했어요. 그런데 지금 한 3개의 원전 정도 남았는데 그거를 내년 4월까지는 가동을 하겠다고 해요. 네. 그 뜻이 뭐냐면은 추운 겨울은 일단 피해보자. 뭐든 간에 어쨌든 그런 것 같고요. 그다음에 벨기에 2025년까지 모든 원전을 다 폐쇄하기로 했어요. 거기도 탈원전을 선언했으니까. 네. 근데 2036년까지 11년 더 연기를 했어요. 더 원전이 필요하다라고 네. 했고요. 그다음에 프랑스 2050년까지 14개 원전을 추가하겠다. 근데 프랑스는 원래 원자력 강국이에요. 그러니까 네. 14군데 더 추가하겠다 했고요. 미국 지금 세계적으로 이 원전 시장을 갖다 주도하기 위해 가지고 엄청난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뭐 소형 모듈 원전, SMR, 제4대 원자로 이런 데 엄청나게 투자해 가지고 기술 주도권을 잡으려고 하고 있고요. 중국은 뭐 아시다시피 뭐 원전밖에 갈 길이 없다 그래 가지고 투자를 갖다 점점 늘려가고 있고요. 그런 네. 상황입니다. 그래서 전세적으로 봐도 에너지 대란에서는 좀 주목받고 있다라고 진단을 내려주신 거고, 그런데 어쨌든 모든 나라라고는 할 수 없지만 이 유럽의 많은 나라에서 원전 확대로 좀 방향을 바꾼다면, 그리고 아까 이렇게 그래프도 봤지만 가동을 하는 쪽으로 바꾼다면 우리가 또 기술 수출 강국이잖아요. 원전 수출에도 좀 유리한 상황이 펼쳐진다라고 봐야 됩니까? 그럼요. 일단 뭐 수출 시장이 형성되니까 유리하죠. 네. 더군다나 현재 수출 시장에 가장 선두로 열려질 것은 동유럽입니다. 동유럽. 아시다시피 폴란드 이미 시작했고요. 네. 그다음 지금 우리나라도 치열한 수준을 벌이고 있죠. 지금 체코에서요. 지금 우리나라하고 프랑스하고 미국 3파전을 벌이고 있는데 그 이후에도 헝가리, 루마니아, 불가리아 줄줄이 많습니다. 네. 근데 그런 나라들은 돈이 좀 없어요. 그래서 돈도 필요한데 다양스럽게도 또 서유럽에서 유럽에서 텍소노미에 원전을 넣어줬어요. 그러니까 돈을 갖다 빌리기가 쉬워졌습니다. 그러니까 원전 시장은 점점 더 커질 거라고 보고요. 여기에 우리가 이번에 또 신한울 1호기로 해서 기술력을 증명했으니까, 그리고 거기 또 신한울이 굉장히 또 싸게 지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걸 갖고서 아마도 신한울 1호기가 수출하는 참조 원전으로 나설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네. 지금 이렇게 자료가 나가고 있는데 각 나라 건설 비용을 봤을 때 지금 우리 태극기 달린 이게 좀 유리하다라는 지금 자료가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이거는 그 MIT에서 2018년도에 각국의 원전 건설 비용이 얼마나 되나 이런 걸 분석을 해봤는데 5,000달러 정도를 갖다가 미국 시장에서 들어올 수 있는 원전의 경쟁력 단가로 봤어요. 킬로와트당 건설비를 이렇게 봤는데 5킬로부터 프라망빌, 힌클리시 이게 다 프랑스의 원전입니다. 네. EPR이라 해가지고 유럽형 경수로인데 다 5,000달러 훨씬 넘어요. 그 다음에 보그틀 3호기, 4호기, VC 서머는 완전히 철수를 해버렸습니다. 이거는 미국 원전인데 이것도 5,000달러 넘고 우리나라가 바라크에 수출한 것만 사실상 이게 시장 경력이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저거는 그때 분석되는데 실질적으로 지금 건설된 실적 단가를 보게 되면은 훨씬 더 차이가 납니다. 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얼마 전에 바라카 방문해서 뭐 직원들을 격려했다 이런 뭐 보도도 있더라고요. 교수님, 이게 투자 쪽 전문가는 아니시지만 에너지 뭐 원전 전문가시지만 저희 머니클래스 코너에서 꼭 이건 피해갈 수 없는 질문이라서 하나 드립니다. 태조 이방원이라 그래서 태양광, 조선, 2차 전지, 방산, 원전 이거 앞글자를 딴 건데 올해 뭐 지금 상황은 좀 달라졌지만 주식 시장을 올해 어쨌든 한 해 총틀으면 뭐 테마주라고 불릴 수 있는 그런 것들인데 앞으로 이 원전 관련주도 계속 좀 주목을 해야 될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주식 참 어렵고 네. 아마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 관심은 많을 것 같은데 장기적으로 봐서 원전은 유망합니다. 왜냐하면 갈 길이 거기밖에 없거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에너지 안보와 탄소 중립 이걸 맞출 수 있는 에너지원은 재산과 원자력밖에 없어요. 근데 재산 혼자서 못 하거든요. 그렇다면 그 다음 에너지로서는 원자를 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장기적으로는 유리한데 원전은 좀 장기적인 관점에서 바라봐야 돼요. 사업도 좀 길고요. 그렇기 때문에 좀 장기적인 관점에서 투자하신다면
저 봐서는 나쁘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머니클래스 정동욱 중앙대 교수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